자, 내분점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호. 쌤, 내분점이 뭐죠? 사실 지금까지처럼 그냥 적절하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는 건 이제 끝.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니네 분명히 중학교 때 이런 거 정도는 했을 겁니다. 자, A라는 점을 1,0 그러니까 1이라고 쓸게요. 수직선 위니까 Y좌표를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B라는 좌표를 7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A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B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을 비교했더니 1대 2가 되는 점을 찾으랍니다. A로부터 길이가 1이고 B로부터 길이가 2인 점을 A, B 사이에 찍으라고요. 그럼 중학교 때는 분명히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이렇게 잡아놓고 나도 뭔지 모르는 의미의 한 점을 잡아놓고 그걸 P라고 하겠습니다. 좌표 알아요? 이거 수직선 위에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X라고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쓰죠? 우리 자의 길이를 자가 어느 정도 풀어져 있다고 칩시다.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풀어졌다고 치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라고 칩시다. 자, 풀어져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죠? 5.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쵸. 그쵸?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뒤에서 배울 정수의 개수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 길이가 5인 건 맞지요.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면 됐어요. 큰 쪽에서 작은 쪽 걸 빼면 됐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의 길이를 그럼 뭐라고 쓰죠? x-1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거의 길이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7-x라고 쓰면 될 겁니다. 자, x-1 대 7-x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7-x는 2x-1 계산을 하죠. 2x-2, 7-x를 넘기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요 어떻게 돼요? 3x는 9, 따라서 x는 얼마요? 3 이라고 계산을 할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내분점, 외분점으로도 풀 수 있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들의 전문 분야 뭐예요? 냅다 숫자로 계산. 자, 이거 길이 얼마? 6 됐죠? 6을 한 개, 두 개로 나눠볼까? 얼마죠? 2, 4. 그래서 이거 3 됐죠? 이렇게 풀어서잖아요. 맞죠? 이거를요 조금만 더 구체적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지금 우리는 내분점, 내자, 안에를 자르는 점,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이게 해볼게요. 이제 막상 옛날처럼 막 뭐요?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 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이해하죠? 얘를요 이제는 슝 어떻게 하냐? 굳이 저렇게 숫자가 1, 7 주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됐죠? 자, 어떻게 놓여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잘 봅시다. A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요. 오케이? 얼마라고요? x1이라고 해볼게요. 쌤 x1이 그냥 숫자인데 모르는 숫자다라고 칩시다. 또 B는요. x2라고 놓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사이에 어떤 점 P라는 점을 찾아줄 거예요. P라는 점을 찾아줄 겁니다. 근데 그게 비율이 길이가 아니고 이렇게 1대 2처럼 비율이 m 대 n이라고 하는 걸로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말 알아들었어요? 자, 봅시다. 그럼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실제? x-x1 맞죠? 네. 이거의 비율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2-x 맞습니까?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m 대 n이라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걸로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n의 x2-x는 n의
x-x1 여기서부터 손발이 막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찾는지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걸 찾으러 가면 되죠. 우리 누구 찾아요? x 찾습니다. 저기서처럼 똑같이 x요. 쌤 x1, x2 너무 번거로운데요. 자, 일반적인 숫자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x죠. x1과 x2는 뭐처럼 생각합니까? 숫자처럼 생각합니다. 알아들어요? 가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 mx2-mx 맞죠? 는 nx-nx1 됐습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냐면 x를 찾아야 합니다. 이걸 일로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됐나요? 그러면 mx2 플러스 mx1은 넘겨서 계산을 묶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호호. 얘 봐라. 얘 봐라. 공식이 만들어졌네. 이해해요? 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죠. 몇 대 몇으로 쓴다고요? 1대 2니까 우리 이 x라는 좌표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세요. m 대 n의 비율이었죠. 똑같습니다. 몇 대 몇으로 써줘요? 이렇게 써줍니다. m이랑 누구랑 곱해져요? 여기가 이쪽이랑 곱해집니다. 맞죠? 얘가 이거 길이가 지금 여기 길이 비율이 1이고 여기 길이 비율이 2니까요. 이 1이 누구랑 곱해져요? 7이랑 곱해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n이랑 누가 곱해져요? 얘랑 곱해지죠. 2랑 1이랑 곱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분의 9 따라서 3, 5 되네. 공식이네. 라고 만들어진 거지만 원리는 저거죠. 우리가 직접 b를 쓴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내가 안 지우겠습니다. 됐죠? 이해하죠? 자, 지금부터 쌤이 짧게 또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부분을 잠깐 강조하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쌤! 얘가요. 쌤이 A, B, 걸 x1, y, x2, m 대 n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그림으로 보여줬죠. 이거 그림으로 봤잖아요. 맞아? 네.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줄게요. 그 표현하는 방식을 봐야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걸 표현하는 방법이요. 선분 A, B를요. 선분 A, B를요.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뭐라고요? M 플러스 N 대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알았나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상에서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헷갈리죠? 여기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외우는 요령을 또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x1이었죠. 이거 x2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르를 잠깐 신경 쓰지 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요. 얘가 비례식 계산하듯이 얘랑 곱해지고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계산하는 요령이죠. 알겠습니까? 다음요. 하나 더.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쌤이 이걸 지금 그림이 아닌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쵸? 얘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요.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A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B가 몇이다? A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B가 M입니다. B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몇이라고요? N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요령은 이렇게 곱하는 거지만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A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M, B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N 이겁니다. 알아듣겠어요? 됐죠? 어렵나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호, 생각보다 해볼 법 하군요.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었죠? 어? 아야, 됐냐 얘들아? 네. 오케이. 이게 내분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쌤 이걸 외우는데 조금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을 깊게 공부를 해봅시다. 이걸 외우는데 도움이 되보도록 하죠. 봐봐요. 문제 상황은 똑같이 나오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쌤이 말하는 말이 맞겠군 이라고 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표현은 얘였죠.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잘 봐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BA는 M 대 N으로 내분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M 플러스 N분의 MX1입니다. NX2가 돼요. 달라요 얘랑. 왜요? 얘는 의미가 얘랑은 다르죠. 얘는 A로부터 길이가 M이고요. 길이의 B가 N이고요. B로부터 길이의 B가 N이잖아요. 얘는요. B로부터 B로부터의 길이가 M이고요. 맞죠? A로부터 길이가 N이라서 달라요. 비율이요. 됐습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곱하는 것도 내가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의미 받아들이는 의미는 B로부터의 길이의 B가 M, A로부터 길이의 B가 N 이거로 받아들이듯이 맞아? 계산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말 알아먹습니까? 됐죠? 설마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잘 봐요. 이 상황에서요. M이 2고 N이 1이어 봐요. 오케이? 그러면 A로 가까워요? B로 가까워요? B 쪽으로 가깝겠죠? 2대 1이면 맞죠? 이 정도야. 됐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분점 1단계였습니다. 내분점 2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습니까? 이 계산하는 방식이면 몸에 외우는 거, 의미 받아들이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어디로 넘길 거냐? 우리는 지금 수직선만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처먹었죠. 그죠? 니네 나이 오지게 처먹었죠? 17살이에요. 그죠? 한 거 없는데 17살 처먹었습니다. 그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지 같은 새끼들. 보죠? 지금 쌤이 수직선에서 설명을 했죠. 뭐? X좌표만. 그죠? 그러면 이게 좌표 표면에서는 다를까? 보여줄게요. 이거죠. 뭐를 알려줄 거냐면 이젠 2단계예요. 내분점 2단계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을 해봅시다. 똑같아요. 표현하는 방식도 똑같이 표현을 할 겁니다.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겁니다. 오케이? 쌤, 솔직히 좀 쫄리죠? 갑자기 수직선이다 갑자기 도형으로.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똑같은지 보여줄게요. 여기를 봅시다. 이거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이게 비율이 몇이라고요? M 대 N이라는 비율이라고요. 쌤, 저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처럼 삼각형 연결 정리를 배워놨죠. 자, 이만큼의 길이와 동일한 데가 여기죠. 맞습니까? 네. 이해합니까? 자, 이게 M 대 N이라는 비율이었다면 여기다가 뭘 내려 그을 거냐면 수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똑같이.
자, 여기도 수직선이니까 얘랑 얘랑 어때요? 평행하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몇 대 몇이어야 돼요? m 대 n이라는 삼각형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럼 쌤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대각선이 있지만 실제로 이 점의 x좌표는 얘와 똑같죠? 이 점의 x좌표는 얘와 똑같겠죠? 얘와 똑같겠죠? 네. 그걸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됐죠? 말 이해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죠? 왜요? 비율이 똑같으니까요.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를 활용해서 m 대 n이면 여기도 똑같이 몇 대 몇이어야 돼요? m 대 n이니까 이거 길이가 여기랑 동일할 테니 m 대 n으로 똑같겠죠. 말 이해하십니까? 되나요? 오케이. 알아들었죠? 됐어요? 그럼 자 봅시다. 얘가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라고 돼 있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이제 x좌표는 찾았죠. x좌표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내분점을 아까 전처럼 m 플러스 n 대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찾았죠? 맞아요? 말 알아듣습니까? 네. 이번엔 y좌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얘랑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그럼 얘가 또 누구랑 평행이에요? 얘랑 평행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삼각형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몇 대 몇이요? m 대 n이죠. 그럼 똑같이 얘도 몇 대 몇이어야 돼요? m 대 n이라는 비율을 가져야 되죠. 얘를 여기다가 그려서 y좌표를 봅시다. 이게 y1점이죠. 여기가 뭐가 돼요? y2점입니다. 똑같이 여기 비율 몇 대 몇이요? m 대 n이요. 이거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얘랑 똑같죠, 이제. 맞아요? 이거 돌려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입니다. 됐나요? 이게 2단계 내용이에요. 내분점에. 수직선에 있던 놈을 좌표평면에 올려도 변함이 없죠. 봐봐요. 의미도 그대로 똑같고요. 외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A, B라는 성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요?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면 A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몇이라고요? M. B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몇이라고요? N. 이런 점을 P라고 잡을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알아들어? 돼요? 이렇게 m 대 n으로 하고요. x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점 공식을 만들어서 쓰면 되고요.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점 공식을 만들어서 쓰면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하는 방식도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일해요. 알아들었나요? 내분점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할 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m이 n보다 크다면 m이 n보다 크면 A 쪽에 가까워요? B 쪽에 가까워요? B 쪽에 가깝죠? 맞아? 이 말 이해하죠? M이 N이랑 똑같다면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중점이 되겠죠? M이 N보다 작다면 N이 더 기니까 어디 쪽에 가까워요? A 쪽 가깝다죠? 이 말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자, 지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내분점 공식에 대한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저거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해요. 들어옵니까? 돼요? 저 되죠? 되나요? 오케이. 내분점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이제 이 내분점의 식을 이해했다면
외분점의 식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뭐 하라고요? 외분점의 식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어떻게 해야 외분점의 식을 이해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쌤이 내분점은 뭐라고 했어요? 안 내라고 해서 속에 있다라고 했죠. 외분점은요, 바깥 외라고 해서 바깥쪽에 생겨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중학교 때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자, 생각을 해봅시다. A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1이고 B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8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이 선분 A, B를 A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1이고 B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8이 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분으로요. 알겠죠? 이제는 반대로도 해볼게요. A, B를 바꿔서 B, A로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A, B를 8대 1로 외분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쌤이 말했던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A로부터 길이의 B가 몇이라고요? 1. B로부터 길이의 B가 몇이라고요? 8. 됐습니까? 다시요. A로부터 길이의 비율이 몇이라고요? 8. B로부터 길이의 비율이 몇이라고요? 1. 이 두 가지를 다 찾아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오케이? 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외분, 즉 선분 A, B 바깥쪽, 이쪽 또는 이쪽에 점을 찍는 겁니다. 맞습니까? 쌤 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해야 해요. 막무가내로 이 절대값 NO. 그럼 너무 계산 길어집니다. 야, A 쪽에서 가깝냐? B 쪽에서 가깝냐? A. 그러면 이쪽에 찍히겠죠. 네. 이거는 알고 시작을 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되나요? 그럼 나는 얘를 또 X라고 놔보죠. 오케이? 그럼 이 조건에 맞게끔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이 A로부터의 길이와 B로부터의 길이의 비율이 1대 8이다라는 건 이 점을 쌤이 다시 한번 Q라고 나올게요. 알겠죠? 선분 A, Q의 길이의 비율과 선분 B, Q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8이다라고 쓰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맞아요? 자,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1-x입니다. 왜요?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주기로 했잖아요.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죠? 7-x죠.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8이라고요. 그러면 7-x는 8의 1-x죠? 계산을 합니다. 7-x는 8-8x 됐습니까? 얘를 넘기면요. 뭐가 돼요? 7x가 되죠. 넘기면 1이 되죠. x는 얼마가 돼요? 7분의 1이 됩니다. 이해하셔요? 맞아요? 네. 이거 쌤 뭐 계산 틀린 거 있나? 없죠? 네. 근데 왜 답이 틀리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대. 나 뭐 계산 틀렸는데요? 8 7x 1대 8 8-1 오우 쉣 다 바꾸자. 미안해요. 큰일 나버리. 나 이거 8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음. 예명아 이거 7로 바꿔요. 미안해요. 알겠죠? 계산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여기만 바꾸면 되죠? 와씨 당황스럽다. 난 지금 왜 자꾸 계산 8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죠?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뭘로 바꿔요? 7로 바꾸면 돼. 여기를요. 됐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아 이것도 7로 바뀌죠? 오케이? 이쪽이 넘어가면 6x죠? 6x는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넘어오면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x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 알아들었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를. 네. 이게 잘 봐요. 내분점도 그렇지만 외분점도
처음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은 말 뜻을 알고 가는 겁니다. A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얼마라고? 1의 비율이라고. B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몇이라고요? 7이라고. 그러면 어느 쪽에 찍힐지를 감안을 하고 가면 계산이 훨씬 쉬워지겠죠. 만약에 재수 5부터 x가 이쪽에 있다고 쳐봐요. 그쵸? 그럼 계산이 더 헷갈릴 뿐이잖아요. 맞죠? 말 알아듣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0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위에 거의 답은 x가 0인 게 나타났습니다. 맞죠? 다음요. 외분점을 보도록 합시다. 이쪽 7대1 외분점입니다. 이번에는 A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얼마요? 7. B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얼마요? 1이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겠어요? 이쪽에 있겠어요? 이쪽에 있겠죠. 왜 B로부터 가까워야 되니까요. 그럼 이쪽에다 Q를 놓다고 치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1이죠. 왜? B로부터 B까지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1이라고 했으니까요. A까지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얼마요? 7이요. 말 이해해요? 네.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얘기겠네요. AQ 길이의 비율이 BQ의 길이의 비율과 계산을 했을 때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 맞죠? AQ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젠 1-x가 아니고 x-1이죠. BQ의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x-7이죠. 맞나요? 이게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 라는 뜻이겠죠. 말 알아듣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말 알아듣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죠. 7x 마이너스 49는 얼마가 돼요? 7x 마이너스 49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계산하죠. 6x는 얼마가 돼요? 48 맞죠? x는 8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뭐가 돼요? 8이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됐다면 얘를 이렇게 특정한 숫자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확인하는 걸 확인해 볼 거냐면 실제로 이 점을 모른다고 치고 A라는 점을 또 뭐라고 놓을까요? x1 B라는 점을 또 뭐라고 놓을까요? x2라고 놓고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해요? 자, 얘를 잘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이 A, B를요 외분할 거예요. 어떻게요? M 대 N으로요. 근데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공식이 나타날 거고 두 번째 공식이 나타날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M이 더 클 때와 N이 더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결론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긴 할 겁니다만 알겠죠? 얘 외분점을 Q라고 놓으면 결국엔 AQ 대 BQ의 길이의 비율은 M 대 N이라는 건 변함이 없겠죠? 네. 맞나요? 자, 이게 말뜻이 A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M, B로부터 떨어진 길이의 비율이 N이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이건 이런 상황이라면 Q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에 Q가 있다고 치고 이걸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이해하나요?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AQ의 길이를 씁니다. 얼마가 되죠? AQ의 길이의 비율이 x-x1이죠. 오른쪽 거니까 이거 대 또 뭐요? x-x2는 몇 대 몇이라고요? m 대 n이요. 실제로 우리는 이게 또 되게 복잡해지겠지만 어쨌든 얘랑 얘랑 곱할 것이고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냥 얘랑 얘랑 곱할 것이면 이거죠. 우리 누굴 구하는 겁니까? x라는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M-N. n-n의 x
mx2-nx1이 될 거고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공식을 갖게 되겠네요. 내분점과의 차이는 딸랑 뭐만 납니까? 내분점이랑의 공식 차이는 딱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네요. 하나만 외우면 저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맞죠? 됐나요?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n이 더 길다고 치죠. 누구로부터 더 가깝다고요? A로부터 더 가깝다고 치면 여기에 Q가 찍힌다고 칠게요. A, Q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거죠. 이게 A, Q의 길이죠. 다음 B, Q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거죠. 몇 대 몇이요? M 대 N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얘 똑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계산을 하면 mx2-mx는 nx1-nx죠. 돼요? 네. 그럼 얘를요. 우리 x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 여기서 m-n의 x가 이쪽에 생기고 여기서는 mx2-nx1이 생겨서 나누면 어쨌든 똑같아지는 공식이 또 나옵니다. 그냥 외분점의 공식은 결국엔 오케이? 의미를 판단하고 계산하는 방식에 똑같이 다 맞춰서 계산을 한 다음에 뭐만 써주면 된다? 이 가운데만 뭘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까? 부호를 바꿔만 주면 된다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일단 수직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으로 넘길 겁니다.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알겠죠? 요거 하나만 하면 띠 끝. 안녕. 잘 가 얘들아. 숙제 내줄게. 가 될 겁니다. 자 봅시다. 도대체 이제 이걸 좌표 평면에 넘겼을 때 어쨌든 공식은 뭐가 똑같다라는 겁니까? 내분점의 공식에 뭐만 바뀐다는 거예요? 부호만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내분점은 그 선분 위에 찍히는 걸 알았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우리 외분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그 위치만을 알려줄게요. 공식은 동일하니까요. 이쪽에 찍히거나 이쪽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찍히게 되는 거겠죠. 선분이 아니고 이 바깥쪽에 찍히게 되는 걸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서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이해해요? 자, 됐죠?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 14페이지 펼쳐요. 거기에 공식 써있죠.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아까 전에 중점은 1대1이죠. 맞나요? 네. 근데 mn 자리에 1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요? 네. 됐어? 어려운 거요. 근데요. 저거 할 때요. 저것도 똑같이 이렇게 수직선 내려서 하면 똑같이 증명이 돼요.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네.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안 나오기 때문이죠. 네. 외분점은 잘 안 냅니다. 이유는 계산이 더러워요. 네. 자, 그러면 단원 목표를 다시 한 번만 찝어볼게요. 단원의 목표를 다시 한 번만 찝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평면좌표였죠. 점 찍는 거 순서상으로 가로축, 세로축, 점으로 찍힌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함수랑 함수의 그래프는 다르다고 얘기했죠. x가 들어갔는데 fx가 나오고 그게 함수고요. 그걸 좌표축에 표현하려고 y에 대입해야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거 부등식 영역 y가 2x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게 어떻게 표현됐는지 설명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여기서 평면좌표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공식이 있죠. 그쵸?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 집어치고 쌤이 평면좌표는 중학교 때 잘 몰랐던 도형의 성질을 해석기하라는 걸 통해서 도형 자체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그 도형의 성질이 점점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든 내분점, 외분점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도형의 성질과 다 엮입니다. 보시죠. 15페이지 보세요.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짜짜짜작 쓰세요. 알겠죠?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뭐 써야 되냐면, 자, 보죠. 범위를 크게 하면요. 야, 사각형이라는 놈을 잠깐 봅시다. 사각형은 여러 가지 사각형 모양들이 쫙 있겠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다른 거를 의미를 버리고요. 이 주변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의미를 부여할 건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죠?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네. 이게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그 사다리꼴들 중에서도 특이한 걸 이루는 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죠? 평행사변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평행사변형부터는 성질이 되게 중요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두 대각선이 각각을 이등분합니다. 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길이가 같느냐? 다 달라요. 얘와 얘는 다릅니다. 얘는 똑같고요. 수직이냐? 아니요. 수직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억각 이런 것들은 집어칠게요. 알겠죠? 이건 꼭 기억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나 줄줄이 더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요. 됐죠? 그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중에 일부분이에요. 나머지 사다리꼴의 형태들은 등변 사다리꼴도 있고 한데 그거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평행사변형의 들 중에 또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요, 어떤 걸 직사각형이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들 중에 네 각의 크기가 90도인 거예요. 각각 다 90도. 직사각형의 성질은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잘 봐, 웃긴 건 이겁니다. 싹 다 두 대각선이 각각 이등분해요. 이제부터 전부 다예요. 평행사변형 속에 들어있는 애들 전부 다예요. 직사각형을 하나만 보죠. 얘는요, 이 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원래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죠. 근데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합동의 개념이고요. 네. 억각 해보면 4개입니다. 이해하세요?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성질 똑같아요. 하지만 더 직사각형은 추가되는 게 뭐예요? 내용이 추가되는 게 뭐죠? 두 대각선이 각각 길이가 같은 4개로 이등분됩니다. 방금 보여줬죠? 그 평행사변형 중에 또 특별한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름모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마름모는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냐? 내 변의 정의가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특이점은요, 봐봐요. 마름모 평행사변형의 일부분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두 대각선이 각각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가져요, 진짜로. 이렇게 진짜 이등분돼요. 하지만 마름모는 더 특별한 케이스니까 하나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수직이에요. 이게 마름모입니다. 이해해요? 네. 됐죠? 두 대각선이 뭐를 해요? 수직이 등분합니다. 됐죠?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들 중에서 평행사변형들 중에서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그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 부분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놈의 성질은요, 진짜 되게 웃겨요. 길이가 똑같죠. 직사각형 중에 일부니까요. 네. 그리고 마름모의 일부니까 당연히 두 길이가 다 똑같고 수직이 등분하고요. 4개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도형의 성질들 중에서 안 외워놓으면 여기서 맨날 틀리게 될 겁니다. 왜냐면 평행사변형 이하는요, 두 대각선이 서로 각각 뭐예요? 이등분하죠. 그러다가 보면 뻑 하면 나오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서로 뭐 한다고요? 이등분한다 그랬죠. 네. 자, 다른 거 말고 이것만 보세요. 이거죠. 빨간색만 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으면 얘가 뭐가 돼요? 중선이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꼭 쓰게 돼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고3 되면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죠. 고3 때 진짜 쏟아집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15페이지는 저 사각형의 성질이고요. 오케이? 16페이지는요.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뭐죠?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리고 2대 1점입니다. 알겠나요? 네. 다음 각의 이등분선실,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기억해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요. 니네 이거 다 해봐야 된다. 야, 이 공식을 몰라서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거면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죠. 지가 공부 안 하는 걸 누가 어떻게 책임져줘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쌤이 해야 될 일은요. 도형을 이 단원 학습 목표가 뭐라고요? 해석기하 단원이라고요. 도형을 어떻게 해요?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도형의 성질들을 쌤이 몇 개를 설명해 줄겠습니다. 그걸 써먹는 문제니까요.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요. A 대 B는 C 대 D. 이거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합니다. 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네. 증명도 한 번은 해줘 볼게요. 하지만 먼저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8페이지까지 다 풀고요. 숙제 끝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건 주말이라서. 니네 화요일 아침 10시까지다. 개수작 부리면 뒤진다. 19, 20쪽 아직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19, 20은 빼세요. 그리고 21페이지 있죠. 연습 문제. 보이나요? 네. 거기서 누구 뺄 거냐면 16-10을 지금은 빼세요. 지금 빼세요. 19, 20 빼고 16-10 빼고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 어려워요. 잘 모르겠는걸요? 야, 꼭 기억해둬.